야망이 미지의 영역으로 곧바로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보탁시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대담한 비전은 테슬라의 단순한 도약이 아닙니다. 이는 자율주행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큰 도박입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왜 그렇게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까? 테슬라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예정보다 1시간 넘게 2달 늦게 시작했지만 결국 성사됐다. 전기차 혁명을 일으킨 기업 테슬라가 다시 한번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급증하는 AI 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최첨단 기술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4개의 바퀴와 스티어링 휠이 있는 전통적인 차량이 아닌 자율성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비전의 중심에는 테슬라의 야심찬 사이버 택시 프로젝트인 로보탁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 공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장애물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대담한 노력을 지켜보며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머스크의 또 다른 과장된 약속이 아닐까? 운전은 인간의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머스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제입니다. 알고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공개는 아마도 절제된 표현일지라도 회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 발표 이전에도 테슬라는 훨씬 적은 수의 차량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토요타와 제너럴 모터스를 능가하는 시장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그 주식은 예상 수익의 8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맥락에 따라 AI 리더인 엔비디아는 수익의 36배에 거래되는 반면 제너럴 모터스는 한 자릿수 중반에 입머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대치가 이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에 쏟아졌다. 올해 초 테슬라 주가는 40% 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즉, 속도 제어와 내비게이션을 완전히 대신하는 자동차입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휴식을 취하고 음료를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동시에 어떠한 개입도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 차량을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의 요소는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회사는 아토피럿 소프트웨어와 FSD Full Self Driving라는 고급 버전을 제공하여 머스크의 비전을 현실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는 귀하가 언제든지 인계받을 수 있는 한 운전 중에 분단위 결정을 덜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는 이와 같은 변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새로운 개념은 그 이상입니다. 스스로 운전할 뿐만 아니라 주인인 당신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차. 이 개념은 유베와 에어비앤비 교차점과 유사합니다. 내가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중이고 돈을 벌고 싶다면 이 공유 자율 로보택시 차량의 테슬라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품질이 저하되는 대신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대부분의 자동차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언젠가 자동차를 로보택시로 바꿔줄 무선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아의 새 M9는 규제 당국이 미국 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 감독 없이 풀스톱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미국 밖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고객은 승객입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에서 버튼을 누르고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다. 물리적 하드웨어를 소유한 사람과 테슬라 자체의 조합일 가능성이 높지만 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아 보인다면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차량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말은 이 자동차들은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요금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명하는 규모로 언제 어디서나 운전할 수 있는 국가용 자동차를 갖는 것은 규제 당국이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규제 환경은 자율주행을 5단계로 인정하며 레벨 1이 가장 낮고 레벨 5가 가장 높습니다. 도로 위에 테슬라 차량은 이제 레벨 2 자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간 운전자가 항상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구글에서 분사한 웨이모가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해왔다. 웨이모는 특정 지역에 꾸준히 체계적으로 기술을 배포했으며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의 지리를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이를 지오펜싱이라고 합니다.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라이달 기술의 사용은 자율성에 대한 테슬라의 접근 방식을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접근 방식과 구별합니다. 이는 차량 주변의 주변 환경을 매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형 센서 제품군입니다. 테슬라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보입니다. 비싸고 불필요해요. 그는 눈이 두 개 있고 뇌에 레이저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는 운전하기 충분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념적 구성 요소도 있지만 테슬라가 소비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웨이모 자동차와 같은 이러한 라이다 센서를 생산하는데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실용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풍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가 웨이모가 수집한 데이터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테슬라 차량은 주간 주행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테스트를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강력한 AR이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자율 차량을 운전하는 테슬라의 기술은 매우 야심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배우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운전자는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과속, 산만한 운전, 약물 및 음주로 인해 매년 약 4천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기타 자율주행차 회사들은 자사 시스템이 때때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치명적인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운전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오류가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무인 자동차가 어린이와 충돌하는 등 새로운 사망자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복잡한 윤리적 논쟁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테슬라 운전자가 현실에 안주하고 자동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보았습니다. 내 말은 GM 회사인 크루즈를 엉망으로 만들고 웨이모에 영향을 미친 한 가지는 이것이 안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언제 로보택시 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 좋아, 그의 말로는. 글쎄요, 저는 기간에 대해 다소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2027년 이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캡의 개발 및 구현 계획은 주주와 소비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시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사이버캡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나와 대화를 나눈 투자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컨셉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논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미국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급속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보다 저렴한 차량이 필요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0년에 모두에게 약속했던 2,500 달러 테슬라는 포기되었습니다. 이 로보택시를 위해 그것은 제쳐두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라면 이 사람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고 드론 선박에 로켓을 착륙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곳곳에는 앨론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많이 있다. 그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소 예상치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기술에 회사를 걸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알림 벨을 눌러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